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 여자의 가슴 아픈 후회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너무 바빠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30대 중반의 대기업 워커홀릭이었죠. 제게 세상은 오직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로만 나뉘었어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숨가쁜 보고서,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프리젠테이션만이 제 삶의 의미였어요. 제 상사인 이재훈 부장님은 그런 저를 늘 높이 평가했어요. 김수진 씨, 다음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팀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의 한마디는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연료와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더 높은 곳을 향해 모든 것을 던졌어요. 휴일도 개인적인 시간도 모두 반납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특히 홀로 저를 키우신 병약한 어머니, 박선영 여사님은 늘 제 삶의 뒷전이었어요.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수진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요즘 통 얼굴 보기도 힘들구나. 따뜻한 목소리에는 늘 걱정이 가득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엄마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곤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이죠. 중요한 가족 모임이나 제사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기 일쑤였어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서운한 내색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제 성공을 응원할 뿐이었죠. 저는 제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견고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밤늦게 퇴근해 텅 빈 집에서 불을 켤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곤 했어요.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저는 중요한 임원 회의에 참석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었죠. 완벽하게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은 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이재훈 부장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작게 진동했어요. 회의 중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화면에 뜬 모르는 번호라는 글자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어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 심장을 발밑으로 쿵 떨어뜨리는 듯 했어요. 김수진 씨 되세요? 박선영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어머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 해요. 위독하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어요. 병원은 차갑고 낯선 공기로 가득했어요. 길고 긴 복도를 뛰어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한순간에 지워버렸어요. 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차갑게 느껴지는 영안실에서 저는 어머니의 싸늘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 손은 이제 아무런 온기도 없었어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저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성공. 그 잔인하고 덧없는 단어가 제 모든 것을 갉아먹었다는 현실만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어요. 어릴 적 제가 어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쓰나미처럼 저를 덮쳐왔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모든 순간이 희미해요. 발인 후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죠. 어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나 싸늘하고 넓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려한 직함, 높은 연봉, 사회적 인정.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성공이 한순간에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빠진 공허한 탑을 쌓아 올린 것 같았죠. 동료들은 제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어떤 동료는 힘내세요. 김수진 부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들의 축하와 위로가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성공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제 삶의 방정식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모든 성공의 기쁨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었어요. 주말 내내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살림살이들,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제가 어릴 적 그려드렸던 삐뚤빼뚤한 그림들까지 하나하나 제 손을 거쳐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그곳에는 낡고 빛바랜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일기장을 쓰셨을 줄은 몰랐죠.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들었어요.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체가 저를 반겼어요. 일기. 장 속에는 어린 시절 저의 꿈과 목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가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우리 딸 꼭 해낼 거예요. 수진이가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제가 무심하게 던져줬던 보잘것없는 선물들, 예를 들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사준 캐릭터 스티커나 작은 열쇠고리 같은 것까지도 일기장 곳곳에 정성스레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삶이 온통 저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제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어머니는 뒤에서 묵묵히 저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응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 작은 일기장 속에 담긴 어머니의 언컨디셔널 러브가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부여잡고 한없이 오열했어요. 과연 저는 어머니에게 어떤 딸이었을까요? 이 일기장 안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어머니의 언컨디셔널 러브가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부여잡고 한없이 오열했어요. 과연 저는 어머니에게 어떤 딸이었을까요? 그 작은 일기장 속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한참을 울다 지쳐 눈물이 멈췄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낡은 종이 위 희미한 연필 글씨가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써내려간 듯 글자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 딸 수진이가 그저 행복하길.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을까요? 높은 직급, 많은 돈, 남들의 부러움. 어머니는 그저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는데
저는 정작 어머니의 행복이 아닌 저만의 욕망을 쫓아 달려왔던 거예요. 어머니가 제 성공을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을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이라는 거대한 성은 한순간에 허망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제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딸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제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복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부끄럽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다시 울부짖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뒤바뀔 운명임을 예감했어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었을 때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저 텅 빈 시선으로 페이지를 응시할 뿐이었어요. 일기장 속에는 제가 걸어온 모든 길, 제가 이뤄낸 모든 성과가 어머니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작은 실수 하나라도 저지르면 세상이 무너질 듯 저를 걱정했고, 제가 사소한 성공이라도 거두면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던 길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허상임을 깨달았어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화려한 직함, 값비싼 옷, 고급 승용차, 이 모든 것이 저의 빈껍데기 같은 삶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던 거예요. 제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규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저를 향한 무한한 믿음이 담긴 기록 앞에서 제가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은 한없이 초라한 허상에 불과했어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지금껏 제가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씨앗이 싹트려는 듯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일기장은 저에게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길로 내모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에 홀로 앉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과 함께 찾아온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어요. 제 삶은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았어요. 며칠 밤낮을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붙들고 제 과거와 미래를 수없이 되짚어봤어요. 빛나는 성공이라 믿었던 제 삶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은 저를 뼛속까지 흔들었어요. 제 심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뛰지 않았고 뜨겁게 타오르던 야망은 차가운 재가 되어버렸어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저를 볼 때마다 성공에 가면 뒤 공허함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런 삶을 계속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생애 가장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모든 것을 바쳐 이뤄냈다고 자부했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함을 미련 없이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정은 마치 오랜 시간 제 목을 조여오던 넥타이를 풀어 해치는 듯한 해방감을 주었어요. 손에 쥐었던 명함은 더 이상 저를 빛나게 하는 상징이 아니라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게 이재훈 상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어요. 그의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 속에는 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던 기록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봉사활동 단체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과 마주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높은 구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었어요.
처음 해보는 일들은 서툴고 힘들었지만 작은 도움에도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제 심장이 다시 따뜻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과연 제가 이 길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은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더 이상 불안감이나 공허함이 저를 덮치지 않았어요. 저의 하루는 이제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건네고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아이들에게는 작은 희망을 심어주는 일. 과거의 김수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그 노력은 저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왔어요. 제가 건넨 작은 친절에 감사해야 하는 눈빛, 진심 어린 미소.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은 채워지는 듯 했어요. 물질적인 성공이 가져다 주었던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쁨과 행복이었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저 자신을 찾은 듯 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제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비록 제 곁을 떠나 세상에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제 마음속 영원한 등대가 되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장 속 글귀, 내 딸 수진이가 그저 행복하길. 그 염원이 이제야 제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느껴요. 저는 더 이상 높은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주위의 작고 소중한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성공이자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혹시 바쁘게 살아가며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여 주세요.